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그걸 놓지 않고 저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낭독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님께서 5장, 우리 작가님께서 써주신 5장 다시 만난 세계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화여대 강서미디어 고등학교 갔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 다 시험 공부하느라 안 올 거라고 했거든요. 날짜도 이상하게 잡았다라고 하시면서 중간고사 바로 전주 공휴일이었어요.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뒤를 돌아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돼서 단상에 올라가서 보니 학생들이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강당을 채우고 있었어요. 진짜 어른들이 바보 같구나. 청소년들의 신경은 살아있구나. 아이들이 이 일로 발을 떠는 게 보이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해서 너희들은 울지 말고 우리 아이들 목까지 밝고 건강하게 자라라 라고 했어요. 제 발언이 끝나고 편집글 낭독이 있었어요. 낭독하는 학생이 한 첫말이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였어요. 그때가 일주기 막 지났을 때였어요. 꽃 한 송이 놓을 수 없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너는 그곳에서 나는 이곳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바보 같은 거야. 학생들은 아직도 머리 끝까지 울음이 차 있는데 내가 울지 말라고 얘기했구나. 그래 너희들이 어른이다. 끝나고 나왔는데 체육관하고 본관 사이에 아이들이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인데 너희들 왜 안 가고 여기 있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머님 한 번만 안아드리고 가고 싶어서 기다렸다라고. 선생님들은 아무도 저희 안아주시지 않았거든요. 애들 한 명 한 명이 다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더뎌도 세월호 세대가 이 날을 바꿔놓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2014년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이걸 받는 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는데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5년이 지나도 이 진실을 규명하는 이 일을 계속할 거라고 그 당시엔 생각 못했었어요. 잘 밝혀지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슬펐지만 그래도 제가 낭독했던 이 5장은 그래도 많이 희망적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유가족에 대한 시선 때문에 유가족이라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도 피하며 살아왔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힘을 얻고 치유하는 경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힘을 받았던 이야기나 기억에 남는 연대의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너무 많은데요. 그 광화문 저희가 이제 토요일만 가잖아요. 광화문 가면은 정말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닌 것 같아요. 전쟁터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광화문 가면 또 그런 모습 보다가 거기가 저희 이제 보호한답시고 이렇게 펜스를 쳐놓잖아요. 그래도 그걸 뚫고 오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또 이걸 봤잖아요. 그럼 그 힘든 와중에 그런 거고 이런 차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제가 또 합창단을 같이 하고 있는데 광주를 갔다 왔었어요. 저기 법원 옆에 있는 작년에 올해였나요? 출두할 때 전두환을 몰러가라 그 외쳤던 초등학교. 이제 저희가 공연하면서 가장 관객 중에 최연소였었어요. 초등학교를 갔으니 그 세개 학년은 없었고 이제 세개 학년 그러니까 2학년, 4학년, 6학년 해가지고 강당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방송에 좀 세월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가 재미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학년 아이가 저희 JTBC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아이 특히 저희들 제일 힘을 받을 때가 사실 또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후에 또 중학생을 만났고, 그런데 그래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저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 처음에는 되게 14년도는 아이들 보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공연 간 거 중에 제가 안 간 거는 보면 거의 학교 공연일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 아이들 보는 게. 근데 또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그래 또 광화문에 가면 어르신들이 또 있고 보면서 그래 그렇게 우리는 늙지 말자 엄마하고 손잡고 엄마들끼리 손잡고 어른들끼리도 저희가 11월 2일 날 고소고발인대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 그 사이로 저희가 뚫고 지나갔어야 됐었거든요. 순간 또 겁도 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뚫고 가지? 그분들은 굉장히 막무가는데 어쨌든 뚫고 갔는데 곧 펜스가 쳐져 있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사방이 그분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인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 보면서 그래 우리 저 애들 보고 가자. 요 최근에 느꼈던 건 그런 거고 이제 저희가 여름 방학 때 이렇게 2달 동안 안산시의 작은 도서관에 애들 약전 전시를 하면서 사실 그때 엄마들 이야기 하라면서 편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저 아까 있는데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언니한테 내가 참 엄마들한테 큰 무슨 말을 했었구나. 정말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는 아이들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진상규명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라고 오히려 더 잘하는데 아이 이야기 하라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하라 그럴 때 자리 깔아줄 때 막 엄마들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엄마들 다 섭외를 했었거든요. 근데 힘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른 책 이야기지만 온리 아이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애들 약전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이든 금돌이든 보통 보면 부모님들이 제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쓰신 거고 우리가 겪어온 이야기들을 쓴 이야기고 싸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약전은 온리가 그 아이가 17년 동안 16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부모님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알고 있었던 내 아이 또 형제들이 알고 있었던 내 형제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내 친구 이야기가 사실 그 학원 선생님들이 봤던 그 학생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 기준에서 그 아이 이야기를 해서 쓴 게 아니고 그 아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라고 키우면서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해놓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스폰서들이 책 이야기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저희가 항상 아이들 이야기할 때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250명, 300명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늘 저희가 그 숫자에 매여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약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엄마들 싸우던 이야기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살아온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중요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일 힘든 거지만 그래서 엄마들이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들 약전도 한 번씩 봐주셨으면 아이들 기억을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정원이 있고 제가 차웅이 엄마지만 차웅이가 있고 뭐 건우가 있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아이를 한번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지금 생각하는 엄마들이 이제 싸우면서 또 하나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는 이유가 이제 숫자 250명이 아닌 하나의 한 명 한 명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네, 인터넷 너머에서 잘 새겨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여기 구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오셨죠? 뭐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저는 전 유가족이 아니어서 연대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일. 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화문에서 그 처음에 그 일주기 되기까지 그때 그 시민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제게 힘을 주었고 정말 그 울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힘내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눈빛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 막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지금 현재는 옆에 있는 유가족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힘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옆에 딱 붙어 있어. 지우기 엄마 막 그러고. 근데 그리고 제가 사실 더 많이 울어요. 그래서 또 하는 소리가 제가 건원말 자꾸 많이 울 때가 있어요. 뭐 기억교실 가도 울고 뭐 있어도 울고 막 그런데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도 있죠. 나보다 훨씬 더 슬프고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이렇게 울어도 되나?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오히려 저를 안아주면서 막 얘기하고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리고 저한테 곁을 내줬다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는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이게 우리 정원이한테 과연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사적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 자리에 딱 데려다 놓으셨구나. 그렇게밖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지금 현재 힘을 주는 사람들은 인양반들입니다. 저희도 좀 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펜스 한 번씩은 다 넘으신 분들이니까 네, 앞으로도 함께 하면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이야기는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낭독하신 분들 말고 혹시 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짧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일동 마을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오셔서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세월호 참사가 그 유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에게 삶에 대한 물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물음을 던져준 정말 다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되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저희 사실 이 공간이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 당시 그 힘들어서 모였던 일부 주민들이 계기가 돼서 만들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의미도 그렇고 또 어떻게 연결해서 계속 살아갈 건지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요즘에 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꾸려지고 또 사참이 그 조사 발표도 있었고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진상규명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5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검찰이 스스로 수사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이례적인 일이 생겨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얘기가 없었었고
사실은 일기 때도 사실은 어렵게 정말 국민의 숫자가 하시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었죠. 국민들이 함께했던 국민들의 힘으로 일단 1차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었지만 자한당의 방해로 제대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정말 세금 도둑이란 말만 듣고 아무것도 못하고 강제 종료됐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또 촛불 계기로 해서 박근혜가 탄핵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올라왔어요. 그 배가가 어쨌든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져서 그 조사를 하는데도 사실 왜냐면 그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국회에서 그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이 이렇게 몇 대 몇, 저희가 사참위 막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야당을 더 넣을 수 있을까 되게 머리 써서 몇 대 몇 겨우 만들어 놔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게 황당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야당이 여당이 돼버렸잖아요. 여당 추천 인사가 말하자면 이번에 특정이 만들 때도 만약에 말하자면 그렇게 된 상황이 됐었건데, 물론 이게 저희가 이번 사회적 참사여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랑 묶어서 하긴 했는데, 사회적 참사가 이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이례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3번째인 거잖아요. 정말 물론 참사 자체가 이례적이 없는 참사였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번에 만들 때도 일기 때도 저희가 뭐 조사권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조사를 했으면 제가 저 사람 제가 밝혀지면은 데려다가 지금 구속하잖아요. 구속수사해서 정말 제가 일단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는 기소권 수사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없었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어쨌든 국민들의 힘을 합쳐져서 만들어졌지만 일부에서는 그거 필요 없는 게인데 저거 하나만 데 이야기도 많이 사실 염려도 많았었어요. 이번에 사회적 참사위원회 만들어질 때도.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뭔가라도 해야 돼서 이렇게 아무리 기소권밖에 없는 거지만 그거라도 저희는 해야 돼서 어쨌든 조사라도 해서 제가 밝혀지면 저희가 고소를 하든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거를라도 짓부라기 않는 심정으로 매달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기 때 했던 조사들을 가져와서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선조위도 사실은 딱히 배가 침몰 원인을 밝히진 못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 기계고장, 뭐 이렇게 오작동, 뭐 그런 쪽으로 몰고 갔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꼭 그것뿐이 아니고 이게 외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을 열어놔야 된다 해서 열린암과 내인설 해가지고 결론은 거기에서 또 패가 갈리더라고요. 위원장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위원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말하자면 변심을 한 거예요. 원래 저희들 추천 인사가 위원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반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게 왜 거세가지고 많은 인원으로 소수 항상 손해 보는 그게 이것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낸 게 똑같이 3대 3이란 것 때문에 그게 2개로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사참위 또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하고 못 있진 못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하고 있다가 경빈이가 이번에 그게 사실은 엄마들이 항상 왜라는 질문이 항상 세월호는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첫날에 특히 경빈이나 저나 첫날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기조사위원회 제가 차영이 그 초기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조사 신청을 개인적으로 제가 냈었어요. 저희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정말 그 아이에 대한 조사 신청은 저희밖에 없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첫날에 나온 아이가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지만 강제 종료로 돼버렸기 때문에 보고서 쓰지도 못하고 끝 마무리를 사실 못 지었었어요. 일기 때 조사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경빈이 보면서 자료를 조사 자료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율 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하율 16일을 갔던 이유가 다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를 가서 그러면 경빈이가 그랬다면 우리 아이한테도 뭔가 일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자료들을 보게 됐고 문제점이 많이 있구나. 그때는 사실은 여러 번 엄두도 안 났었고 근데 그분들한테 의뢰했으니 그분들이 다 해주겠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다시 막 상기하고 싶지는 않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네, 여러분은 그나마 경빈이는 이 사람들이 빼도 박도 표현 죄송합니다. 그런 영상이 10년도가 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증거가 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래서 아마 더 수사 설치는 빨리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하면서 조국만큼만 그렇게만 수사했으면 세월호가 이렇게까지 오래 갔겠니 이거죠. 그래서 다시 보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기는 왜 그런 게 안 보였을까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승객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마 경빈이 수사 의뢰하면서 차원이 거, 오천이 거, 아이들 거 다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특별수사단 물론 검사들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명령을 하라. 그러면 저희도 좋죠. 하지만 조국 수사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관여할 그래서 어쨌든 검사 됐으니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들 특조위하고 계속 조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기자회견 할 겁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뭐를 하냐면 경빈이 내일 맞냐? 고소고발인가요? 내일이? 내일은 저희가 고소고발은 120명 할 거고 조만간에 이제 그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다시 할 거거든요. 특조위에서. 왜냐면 저희가 개인이 한 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조위에서 거기 특수단한테 수사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빈이 거랑 창원이 거랑 그래서 지금 그날 나온 선원들은 이제 박지영 선원이랑 5천원 연락을 다 이렇게 가족들 좀 취해서 다시 그거를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제가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자료를 많이 있어요. 조사해 놓은 게. 그 경빈이 것도 경빈이가 별도로 조사 신청을 해놓은 게 지금 다시 인재 발견이 사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걸 더 아마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몰랐었고 아니 저도 몰랐었고 저희도 몰랐었던 일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더디게 갔던 그 시간들이 어쨌든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검사들이 아니면 해줄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할 수 있게 저희가 특조위를 계속 가서 저희가 계속 특조위를 다니거든요. 가족들이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조금 뭐가 될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감췄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아니면 어쨌든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었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를 했기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었나. 물론 사고 원인은 따로 있겠지만
또 사고 원인도 밝혀야 되잖아요. 밝혀지는 게 왜 이렇게 그렇네요. 그래서 수사단이 제대로 수사하게끔 저희 가족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거고요. 5년 동안 해왔던 그 정신을 다시 더 끌어모아서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지금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저희가 좋았던 걸 딱 1분도 안 걸립니다. 딱 발표 났을 때 순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발표된 단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또 비참하게 하는구나. 도대체 이 나라는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건가.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좋은 거는 잠깐이었고 그래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계속 죄송해요. 슬픈 이야기 계속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참 면목이 없긴 해요. 네, 처음에 그 촛불들은 힘 80만 명 힘 모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들이 가는 길이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해본 일이 아니고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게 정해진 길이 사실 저희들도 몰라요. 저희들이 가는 길이 옆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옆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또 그 이제 시간을 보낼 건데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가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아픈 진실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아픈 진실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아픈 진실들 우리가 똑바로 보고 끝까지 버텨내지 않으면 길을